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통과 제립의 마작 대회 프리급의 두 번째 시즌으로 돌아왔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진행을 맡은 와우무. 네, 캐스터 노림수입니다. 도미니언도 있어요. 네, 이번 네, 대회 최대 후원자죠. 네, 네. 도미니언. 그렇습니다. 그가 없었으면 사실 이 대회 자체가 없었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기 다시 때문에 늘 한번 존중해야 되고. 이 대회를 마련해 준 프리그 프리그 도미니언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그럼 이번 대회의 간략적인 이 리그 한번 소개를 해드리죠. 네, 프리급의 일명 F리그 세컨드 소개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4월 12일까지 모집을 해서 오늘 팀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후로는 4월 20일부터 9시 반부터 하루에 두 경기씩 진행을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번과 다른 점은 이제 9시, 10시였던 게 9시 반, 10시 반 요렇게 두 아니, 경기가 10시, 11시였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네, 근데 아무래도 늦은 밤이다 보니까 특히 일요일 11시에 시작을 하면은 그 뒤로 다음 날을 준비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30분 일찍 조정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9시 반인 것, 10시 반인 것, 요 두 부분 꼭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의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약간 대동소이하게 조금씩 바뀌었는데 일단은 힌트 없음 그리고 아타마 안에 선오름이 없어졌죠. 아, 생겼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힌트가 없다는 건 아무래도 지난 대회들과는 다르게 이번 대회에서는 모두 실력이 상황 평준화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초보자들을 배려하지 않겠다. 오로지 실력만 보겠다라는 그런 잔인한 면모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 그렇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참가 선수들도 굉장히 좀 마음을 조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네. 이렇게 오프마작을 많이 친 선수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네. 자콘으로만 게임을 했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아무래도 효과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상당히 크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봤는데 작은 다고 힌트 없음 자콘 경기를 진행했었을 때는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걸 템파인가 헷갈리는 순간도 꽤 많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도라가 반짝이지 않다 보니까 아차 하면 도라를 내버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실수도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는 그러한 실수가 얼마나 나올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또 소위 좀 얼마 다르지 않게 우마가 조금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오마도 20, 살짝 10이었는데 2등과 3등의 격차를 딱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15,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5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네, 5점씩 차이가 아, 생겼죠? 네, 10점씩 네. 차이. 네네. 네, 네. 10점씩 차이가 생겼고 그리고 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은 더블론이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부당하게 쏘여가지고 두 명한테 점수 뜯긴 일은 없다는 거.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두 명 내가 쐈는데 저 사람도 쏘면 순서를 따져봐야 된다는 것. 이것도 중요하게 그렇죠. 봐야 될 점이죠. 그래서 추격 리치를 할 경우에 순서를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달라진다는 점 충분히 유의하셔서 대회를 진행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대회에 과연 어떤 보상들이 걸렸는지 한번 보시죠. 네. 이거는 아무래도 스폰서가 직접 설명하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서 맡기겠습니다. 제가 된 거는 일단 우승팀 보상이에요. 피기역 보상하고 일단 치킨이 걸려 있죠. 네, 네, 치킨은 그렇죠. 이왕이면은 저번에도 막 좀 복잡했는데 1등한 팀에서 한 명 한 명씩 저한테 무슨 치킨, 그리고 어느 곳의 치킨이 좋은지, 그리고 순살이 좋은지 뭐 그런 것까지 좀 자세히 말해주시면은 바로 그 쿠폰으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사실 이번 대회 큰 메리트거든요. 원래 그렇죠. 우승팀 보상이 치킨을 다 주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없었죠. 네, 한 명만 받았죠 보통. 그렇죠. 그렇죠. 보통 MVP만 받았죠. 그렇죠. 항상 요것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해당 팀이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해당 팀에서 이게 조금 분발을 다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근데 일단 하나 생각이 갑자기 든 게
예, 유리님 같은 경우가 매번 뭐 상품을 받아갈 때 보면은 약간 웹툰을 보겠다고 웹툰 쿠폰으로 바꿔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가격을 딱 2만 원으로 제가 정해줄게요. 네, 그 2만 원. 상한선 2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네. 아, 그럼 저 치킨 같은 궁금한 점이 하나 경우는 있는데. 예, 치킨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이 넘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좀 더 현금적인 거는 2만 원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우승팀이고 그 우승팀에서 MVP도 나왔으면 그 사람은 치킨을 2마리를 받는 건가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승팀 보상과 MVP 보상은 따로 있다는 점 이제 공지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냐면, 자, 해당 팀이 우승을 하고 치킨 한 마리, 그 팀의 MVP가 한 명 나와서 또 치킨 한 마리, 거기에 피기어까지 자기가 하고. 팀장이면 초콜릿도 받고, 각 팀의 성적은 거기까지네요. 이거- 최대로 이거는- 받을 수 있는 거. 이거는 못 받아요. 이거는 못 받아요. 그렇죠? 1등 팀은. 예. 하지만 휘기역 보상을 통해서 추가 네.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그렇죠. 내가 우승도 시켜줬는데 영만도 만들었다. 그러면은 좀 달달하게 받아갈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뭐 말이 그렇죠. 되는 확률은 아니겠지만 뭐 600억만 같은 거 하면은 돈이 꽤 짭짤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어느 정도 주머니에 채워질 수 있을 법한 이득이 있다. 이 점만 간단하게 넘어가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희귀역 보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죠. 네, 희귀역은 각종 역만 그리고 만들기 어려워 보이는 희귀역들에 대해서 상품권을 보상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희귀역이 있을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3대 지랄역이라고 하죠. 창강, 량팩고, 삼색동. 일단 3대 역만 하고 확률은 비슷한데 역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10,000원으로 하고요. 그리고 사암각, 국사무쌍, 대삼원 가장 대중적인 역만들이죠. 얘는 그렇죠. 2만 원. 소사이, 자일색이 3만 원인데 이게 지금 수정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돼 있나 보네요. 산깡즈가 이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3만 원에. 네. 깡을 네, 3번 네. 하는 산깡인가요? 네, 3번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산깡즈가 여기에 네. 추가된다는 점 한 번 더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래로 다음- 내려가고 4만 원에서 3만 원 줄어든 네. 겁니다. 네네. 이게 인화가 그때 들어오면서 뒤로 밀려나게 됐었는데 3만 원입니다. 그리고 네. 청로도 지와 녹일색 4만 원씩. 구련보등, 천화, 습강즈 10만 원입니다. 뭐 일단은 뭐 나오려면 나와봐라. 못 나올 게 뻔하니까 10만 원씩 걸어본 거예요, 제가. 자, 이 저 구련보등이 언젠가 한번 이 구련보등이 순정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죠? 네네. 구련보등 순정이면은 2배로 되니까 20만 원이겠죠. 여기 써 있네요. 네. 단일 더블 역만은 더블 2배, 2배로 지금. 그러니까 네, 대사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네. 것들은 복합 역만은 더하기로. 자, 여기 네. 예시가 있죠. 예. 자, 녹일색 그럼에도 사암각 단기면은 4만 원, 4만 원 해가지고 8만 원이겠죠. 네. 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 나는 이 팀이고 뭐고 난 모르겠고 그냥 역만만 하겠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나는 팀만 했고 난 그냥 영만만 하겠다. 그렇죠. 일단은 제가 판단을 한다고 되어 있긴 한데 일단은 웬만하면 다 줄 겁니다. 근데 좀 너무한다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가끔가다가 좀 되게 그렇죠. 객관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좀 제외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시를 들자면 뭐 귀족패나 자패가 세 종류밖에 없는데 나도 국사복상을 가겠다. 네. 라고 근데 한다거나. 뭐 바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점수 상황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플레이인데 근데 좀 너무 말도 안 된다. 너무 말도 안 된다. 네네.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그렇죠. 웬만하면 줍니다. 그러니까 엔간하면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야 이건 내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네. 경우죠. 예. 그렇죠. 자, 다음은 어떻게 경매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경매는 지금 참가 멤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팀장 우리가 4명이 뽑혀 있죠. 각 팀장에 대해서 각자 소개를 해드리면서 각 해당 팀장의 각오를 한마디씩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 멤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다리를 타서 이제 경매 순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순서에 대해서 해당 멤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경매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경매가 이제 다 마감이 되면 자 과연 본인 팀장들이 잘 어떻게 생각한 대로 경매가 마감이 됐는지 자기 팀이 어떤 방향이 잡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씩 소감을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사항으로는 경매 도중에는 이제 사회자 및 해설자 그리고 팀장님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마이크를 꺼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가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이며, 경매는 일반적으로 채팅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경매를 입찰하는 중에는 팀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채팅 쳐주시기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동시에 이제 입찰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 경우에는 이제 제가 입찰을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 제가 보이는 화면에 그 먼저 올라온 순서를 우선한다.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내 거에는 내가 먼저 올라왔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죠. 속도가 좀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 기준이 와우무 PC다 그렇게 네, 알아주시면 네.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 경매는 녹화를 와우 PC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이 잡혔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경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매는 전체 포인트 100포인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경매 입찰은 앞서 설명했듯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채팅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순차적으로 이미 9시에 어떤 순서로 나올지는 다 공지해 드렸고, 그 순서에 따라서 나오면 각 팀장이 동시에 입찰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떤 다른 팀장이 입찰을 했는데 내가 입찰을 다시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것보다 더 높은 포인트를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입찰을 제시한 팀장 이후에 더 이상 제시가 없을 경우 시간 카운트다운을 한 후에 그 시간이 다 지나가면 팀장의 팀원으로 확정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아무도 입찰을 원하지 않는 멤버가 있다면 그 멤버 역시도 마찬가지로 시간 카운트다운을 진행을 하고요. 그 후에 순서가 맨 뒤로 밀리게 됩니다. 또한 만약에 팀장의 포인트를 다 소진해서 0포인트가 되었을 경우에는 아무도 입찰하지 않은 멤버에 대해서는 0포인트로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미리 앞에서 포인트를 다 써버려서 입찰을 못하는 경우에는 0포인트로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선제시도 할 수 없어요. 아무도 네.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즉 자기가 가진 포인트 내에서만 이제 입찰 및 제시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체 멤버를 한번 보시죠. 이번 프리그의 톰과제리 프리그 2기에 16명, 12명이죠, 12명. 아닌가? 그렇죠. 전체 멤버가 16명이고 그 중에 4명의 팀장, 로코, 치유린, 테프마짱 그리고 프리그 선수가 팀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네. 요 팀장에 대한 선출은 도미니언 주최 측이 선정을 한 거고요. 그 뒤로 이제 12명의 이제 팀원 선정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9시 10분쯤에 그 사다리를 타서 이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지를 하고 그 순서에 따라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멤버에 대해서 한번 쭉 볼 시간인데요. 간략하게 먼저 팀장들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네. 로코 팀장. 로코 팀장님 계십니까? 네. 이번 대회가 첫 참가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외에 다른 대회나 경력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번 대회에서만의 이제 본인의 소감이나 아니면은 공약이나 그런 전략들이 있을까요? 사실 고점에 대해서는 뭐 누가 와도 뭐 사기 칠 때는 사기 치니까 그쪽은 뭐 신경 안 쓰고 이제 운이 안 따라줄 때 어떻게 좀 커버 칠 수 있는 저점을 좀 신경 써볼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악은 일단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낮은 상황을 일단 피하겠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이제 패 운이 영 안 따라줄 때 어떻게 좀 비벼볼 수 있다든지 뭐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쪽으로 한번 멤버를 구성해 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역시나 안정감의 SSS를 받은 로코 팀장이의 그런 마인드가 아닌가 한번 다시 볼 수 있는 내용이네요. 네, 이번 대회에서도 이제 준수한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하고 다음은 추유인 팀장님 계십니까? 네.
네, 마찬가지로 최희 팀장님은 사실 그 대회는 오랜만에 참가하는 거거든요. 이번 대회가. 그렇죠. 요즘 학업 때문에 매우 바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랜만에 대회에 참여하였는데 혹시 이 대회에서 본인의 전략이나 마찬가지로 소감이 있을까요? 저는 어차피 팀원들한테 가르칠 시간이 없어서요. 그럴 만한 실력도 안 되고. 그래서 안 가르쳐도 되는 팀원을 아하. 방치적으로 바라고 하기가. 있어요. 아, 그럼 어. 간략하게 말하면 잘하는 사람을 뽑고 싶다. 아니면은 그 높은 가격대로 뽑은 사람이 강의를 해야 돼요. 일단 운영에는 이해하겠다. 우리는 신경 쓰지 않겠다. 네, 저는 뽑아놓고 알아서 하라고 할 거기 때문에. 강하게 네, 키워라. 바지 사장이에요. 맞아요. 네. 아, 아. 이거는 마치 이제 나만 잘하면 돼라는 마인드라고 개인적으로 느껴지긴 하네요. 네, 역시 삶의 찌듦이 SS 등급을 받은 추유린 팀장이네요. 오. 네. 네, 이번 대회에서 화이팅 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태포맞짱 팀장님 계실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팀장으로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사실 본인이 팀장으로 뽑힐 걸 예상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약간 대회에서 매번 성적이 좋지는 않았어서 팀장까지 될지는 몰랐어요. 아, 네. 앞서 말하신 대로 이제 대회에서 성적은 이제 개인 성적은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성적이 괜찮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팀장으로 선정되었는데 혹시 팀장이 된 김에 본인의 마찬가지로 전략이나 소감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저는 일단 마작방에서 마작이 많이 돌아갔잖아요. 신선전이. 네. 실력은 어느 정도 다 평준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약간 운으로 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마작은 운이 더 크다고 생각돼서 경매에서 남은 포인트는 패산신에게 기도드리기로 했습니다. 아, 이거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운 좋은 사람을 뽑겠다라고 들리는데요. 그렇죠. 본 태포맞짱 팀장의 기준에 따라 누가 운이 좋은 선수인지 한번 또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대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이죠. 네, 급히 정해지느라 사실 정신이 없고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우리 프리그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그입니다. 네. 네. 자, 프리그 팀장은 이번에 어떤 각오로 팀장에 임해졌는지 한번. 저는 팀장 중 최약체니까 저희 팀에 오시는 분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생을 하신다는 마인드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고생이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바닥을 깔고 갈 거니까 적어도 성적이 나쁜 거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별로 없다. 왜냐면 제가 바닥을 깔고 갈 거니까. 근데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프리그 배부터 이번에 세컨드까지 보시면 팀 순위가 하나씩 올라가고 있어요. 4등, 3등, 2등이거든요. 그 그렇죠. 말은 뜻은 이번에 1등을 할 수 있다라는 뜻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기도하겠다. 기도 이거 메타 아무래도 나왔나요? 아까 운으로 마작을 치겠다는 태풍맞짱 팀장과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두 팀장이 기도 메타를 선언을 했어요, 현재. 그러면은 저는 기도 대신에 식도로 할게요. 식도. 그렇죠. 역시 이런 아재 개그를 좋아하는 프리그 팀장이었습니다. 네, 역시 아재 개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 팀장의 소개가 있었는데요.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네, 이렇게 팀장님은 소개하고 넘어가면 아무래도 그냥 본인의 기록 이후로 팀원들 설명하는 팀원 기록도 할 건데 내 기록은 없다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급하게 준비한 팀장 상세 보기를 이제부터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로코 팀장에 대한 상세 분석인데 이걸 통해서 상세 분석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도 설명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먼저 이제 상세 분석 페이지를 보시면 왼쪽에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전체적으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1%나 이런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 육각형을 이제 비교한 거고요. 평균보다 당연히 영역이 더 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우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로코 팀장 같은 경우에는 4등 회피율이 비교적 높이 있기 때문에 이제 로코 팀장 같은 경우에는 4등을 할 가능성도 비교적 낮다. 즉 순위에 있어서 꼴찌를 잘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단위 등급이나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는데 평균 승률은 이제 1등 했을 때 1점, 2등 했을 때 2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모두 평균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몇 점을 하느냐입니다. 기본적으로 2.5점이 평균이고요. 그보다 순위가 낮아질수록 더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즉, 점수가 1점대로 낮아질수록 더 잘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36이면 2.5점보다는 낮은 수치이며 이 정도면 훌륭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밑에는 자리 순율인데 자리 순율은 내가 어느 자리를 앉았을 때 그 마찬가지로 순율이 높은가인데요. 마찬가지로 숫자가 낮을수록 강세이기 때문에 그 2.24인 동자리에 앉았을 때 가장 우세했고 반대로 남자리에 앉았을 때 가장 안 좋았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표가 현재 그 자리 순율과 관련되어 있는 편인데 30%를 넘긴 수치에 대해서는 따로 동그라미로 강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리에서 3등할 확률이 비교적 높다. 이렇게 그렇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밑에는 그리고 이제 요일별 승점, 요일별로 승점이 몇 점이었다 했는데 노코 팀장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는 비교적 기록이 좋지 않았지만 일요일에 기록이 좀 좋았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요런 게 이제 본인이 토요일 날 참전을 할지 일요일 날 참전을 할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대별 승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상대별 분석이죠. 이걸 팀장님들한테만 이제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누구 다른 팀원들과 붙었을 때 나는 좀 이 사람한테 강했다 혹은 나는 이 사람한테 약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우세했던 사람은 그냥 과감하게 넘기고 내가 열세였던 사람은 영입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내용을 한번 보시고 지금 로코 팀장은 노림수한테 열세니까 내가 우리 팀은 노림수 팀원을 가져오면 로코 팀에게 되게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열세인 반대로 다른 팀장 입장에서는 그러면 저 팀장은 저 선수한테 약하니까 저 선수를 영입하는 걸 막아야겠구나라고 내가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수싸움이 아무래도 요런 지표를 가지고 좀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언급을 해보자면 로코 팀장은 현장 선수, 버라지 선수, 히아 선수에 강한 편이었는데 특히 현장 선수와 버라지 선수가 있었을 때 꼴찌할 확률이 유독 낮았어요. 그렇죠. 굉장히 낮죠. 네, 특히 버라지 선수랑 했을 때는 49국 중에 다 4번만 꼴찌했기 때문에 이 점은 상당히 유의미한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죠. 네, 그리고 반대로 열세였던 선수는 이제 노림수 선수와 추린 선수 그리고 마르티 선수였는데 아무래도 노림수 선수일 때는 뭐 본인의 꼴찌했던 확률이 비교적 높아졌고요. 추린 선수가 이제 현재 팀장이니까 어쩔 수가 없고 마르티 선수 할 때는 유독 3등 비율이 높았어요. 요것도 되게 특이한 점수죠. 그렇죠. 네, 그렇죠. 22번 중에 13번이 3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고려를 해가면서 이제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추유린 팀장입니다. 네, 추유린 팀장이 사실 저희 통과 제리 마작에서 가장 기록이 좋은 팀장 이제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육각형이 굉장히 파란색이 넓게 분포가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유린 팀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팀장부터 모셔오고 싶었는데 하다가 이번 대회에서 이제 모셔왔고요. 마찬가지로 보면은 평균 승률도 상당히 좋지만 특히 자리 승률에서 동자리에 앉았을 때 2.25로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렇죠. 요 부분은 또 특이하게 로코 팀장과 마찬가지로 동자리에 강하고 남자리에 약하다. 네, 그렇죠. 근데 약하다고 해도 2.45면 사실 좀 준수한 편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조차도 2.5를 넘어서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약점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요일별이나 시간대별도 마찬가지로 다 강세였습니다. 그렇죠. 파란색을 찾아보기가 힘든 기록이네요. 네, 그렇죠. 사실 유일한 약점은 영만을 안 해봤다밖에 없지 않나 아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동과 서, 북은 다 1등할 확률이 30%가 넘어갔단 말이죠. 기록이 안 돼 있는 거 아닐까요? 저 보니까 치유린 선수 지금 기록이 안 돼 있나요? 그렇죠. 대회 어제- 때 한 번 했지만 안 그게 했나 이제 보네요. 기록은 대회 안 때는 됐습니다. 일단 했어요. 대회 때 했어요. 대회 때, 소화기 대회 때 한 번 했죠. 상관없었죠. 네네. 그거 기록을 하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없었어가지고 제가 네. 근데
뭐 그러면은 그거를 정정을 하고 유일한 약점은 이제 남자리에 있을 때 유독 3등할 비율이 높았다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좀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 사실이 있다면은 원래 토비가 있는 데에서는 여기 아가리 도매까지 있으면은 동, 북, 북이 제일 북동, 남서 순이에요 원래. 약간 순위가 아, 예 원래 순위가 좋은 자리가 있어요. 그 점을 감안을 하고 이제 네네. 그래서 보통은 동이 좀 높게 나와요. 네, 그건 하지만 모든 선수가 다 좋은 건 아니라는 아니죠. 점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 자, 그러면 이제 상대별 분석으로 상대별 분석을 넘어가겠습니다. 해야겠죠. 네, 추리 선수한테 원체 다 다른 선수한테 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세는 참가하지 않은 선수를 한 명 끼워 넣었지만 그 외에 보자면 일단 너굴 선수한테 압도적으로 강했습니다. 1등을 무려 5번이나 했으면서 너굴 선수는 4번을 꼴찌 만든 그런 경쟁 관계를 만들었고 와우무 해설한테는 좀 뼈아플 수도 있는데 와우무 해설한테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렇죠. 뭐 너무 무서운 선수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한 버라지 선수가 있을 때도 사실 이건 둘 다 잘 나가는 케이스인데 그래도 기록을 봤을 때는 이제 추인 선수가 좀 더 강했다. 뭐 육각형이 무지막지하네요. 무지막지해. 네, 그렇죠. 반대로 열세 선수를 좀 살펴보자면 이제 스피로 선수한테는 비교적 약세를 보였으며 시간 여행자 선수한테도 마찬가지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약세는 아니네요. 네, 네, 그렇죠. 사실 이것도 네. 제가 억지로 찾다가 와, 이 정도면 약세야라고 제가 자기 합리화해서 넣은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면 사실 약세라고 하기도 좀 조금 애매한 그런. 그렇죠. 네, 그렇죠. 3등 비율이 좀 높고 시간 여행자 선수가 1등할 비율이 높다 하지만 사실 저 정도면 비등비등하거든요. 네, 그리고 참가하지 않았지만 유독 샤론 선수한테는 또 약하긴 했습니다. 샤론 선수가 반대로 추인 선수를 쳤을 때 강하다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샤론 선수는 이번 대회 미창갑니다. 그렇죠. 불이참가기 때문에 그 점을 보면서 이제 보시면 됐고요. 네, 네. 다음은 이제 태포마짱 선수인데 지금 방금 태포마짱 팀장님이 저게 약세야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 통계를 보면 좀 달라질 겁니다. 먼저 태포마짱 팀장님을 보면 기록이 2.25예요. 대단하죠. 원조 사기꾼이죠. 대단합니다. 2.25인데 특히 서자리에 앉았을 때 2.05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방금 그래서 조미 해설위원님이 말했지만 원래 동자리가 우세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빗나갑니다. 서자리에 앉았을 때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서가 원래 제일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서자리에 앉았을 때 태포마짱 팀장을 막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요일병을 승점도 보시면 일요일에 600점이 넘어가요. 58판이긴 하지만 이게 말이 되나 싶은 점수를 쌓았고요. 시간 어마어마하죠. 대비 승점 예선 밤 늦게는 좀 다소 안 좋고 이제 밤 늦게 했을 땐 성적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요일별 승점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판 팀장한테 아까 저게 약세라고 했는데 열세 선수를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열세 선수가 추유린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선수로는 추유린 선수밖에 없는데 근데 요거는 유의미하게 볼 수 있을까요? 이 그래프를? 저거는 유의하게 볼 수가 있는 게 뭐 7골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꼴찌가 3번이나 했다는 점이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 상대는 한 번도 꼴찌하지 않았다. 그 점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외에 우세인 선수는 이제 스피러 선수나 너굴 선수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 공통점이 뭐 마르티 선수를 제외하더라도 스피러 선수나 너굴 선수한테는 1등은 본인이 겁나 많이 하면서 유독 꼴찌는 안 하고 상대 선수는 꼴찌를 많이 만들었다는 점에서 거의 압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마르티 선수 대비로는 굉장히 꼴등을 많이 만들었네요. 야. 그래서 사실상 카운터예요. 그래서 그 외에 더 다루고 싶은 선수 상당히 많았지만 여백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외 다수라고 적어놨습니다. 사실 그렇군요. 보셨던 분도 있겠지만 추리 팀장님한테도 똑같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있고요. 열세 선수 조금 더 이제 설명은 도미니언 해설과 붙었을 때는 1등을 아직까지 한 번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전체적인 특이한 평점은 기록이네요. 오히려 태포 맞짱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거는 그거죠. 둘 다 망한 케이스예요, 사실상. 그렇죠. 그래프 자체가 둘 다 너무 찌그러져서 망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둘 다 망한 케이스라고 보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나나 선수 쓸 때도 마찬가지로 나나 선수의 기록이 조금 더 좋았다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프리그 팀장의 상세 분석입니다. 네, 프리그 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 순위를 2.41로 비교적 준수한 편이지만 마자 국수가 748국, 즉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선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팀장들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국수죠. 네, 그리고 남자리에 앉았을 때 비교적 좋았습니다. 근데 그 외의 기록도 살펴봤었을 때는 딱히 어디에서 뭐 부족하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비교적 고른 성적을 냈습니다. 그렇죠.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그 팀장의 마작 스타일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점수를 내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요 부분이 조금 특이하네요. 9시가 굉장히 좀 승률이 안 좋다. 네, 그렇죠. 9시에는 마이너스 500에 도달할 정도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사실상 저 정도면 첫 경기는 피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밤 11시에는 600점이 마찬가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과연 이 2시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참 신기하네요. 네, 그렇죠. 물론 판수도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600점이 넘어갔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여기는 그렇습니다. 토요일 날 두 번째 경기에 참여를 하는 게 그렇죠. 그게 베스트겠죠. 그렇죠. 반대 최악은 기록으로만 월요일 보면 첫 경기고요. 네. 자, 다음은 상대별 분석입니다. 네, 프리그 팀장 같은 경우는 우세 선수와 열세 선수가 비교적 좀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히아 선수한테도 비교적 이제 우세이고요. 그 외 그렇죠. 현장 선수나 대지 선수한테 상당히 우세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대지 선수랑 같이 쳤을 때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꼴찌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우, 꼴등이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는군요. 야. 네, 이거는 정말 유의미한 데이터거든요. 그렇죠. 17곡이나 했기 때문에 유의미한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열세이 선수로 봤을 때는 태포맞짱 팀장한테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외에도 버라지 선수라든가 시간여행자 선수한테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마작이 3세트네요. 네, 그렇죠. 김마작, 신마작 다 있네요. 그러네요. 원조 마작 다 있네요. 그렇죠. 정형적으로 마자기한테 약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아하. 때문에 아무래도 프리그 팀장은 이제 버라지 시간여행자 선수 둘 중에 한 명은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기에게 강한 선수를 영입하는 게 아무래도 도움은 많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팀장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네. 네,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부터 팀원 경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팀원 경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팀원에 올라올 선수는 윈터 선수입니다. 자. 네, 사실 첫 경부터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선수를 소개하는 건 참 드문 일인데 그렇죠. 윈터 선수가 원래는 통과 제리에는 오래 있었는데 실제로 이 마작방에는 참여가 최근에 했거든요. 이번에 네, 그렇죠. 대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죠. 네네.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기존 대회 기록도 존재하지 않고 현재 친선전 대회도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윈터 선수가 잘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 과연 대회에서 통할지가 정말 미지수예요. 이제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 미지수인 부분을 어느 정도 어느 정도로 실력을 발휘할지 그 점을 보면서 그 점을 보는 것도 이번 대회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참고를 할 수 있다면 실제 랭킹전은 자코 1등급입니다. 현재. 네, 그렇죠. 그 점은 감안하시면서 하고요. 그러면 설명을 먼저 한 번씩 쫙 한 다음에 경매를 시작하는 게 나을까요? 매번 설명 다 모든 사람을 다 한번 설명하고 했었어요. 네, 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전해요. 두 번째는 노림수 선수입니다. 네, 거기 있네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제 말을 하기 좀 어려울 것 네, 지금까지 개인 기록을 보게 되면 개인 기록은 이렇게 뛰어나진 않았지만 현재 팀 성적은 3위, 2위, 1위로
최근까지 팀 성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번에 4위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 아 그렇죠. 4위도 안 했네요. 아, 그렇죠. 그게 이번에 4위 할 예정이거든요. 프리그 팀장과 반대로 될 예정이거든요. 돌고 돌아 4위인가요? 야, 이거는 또 예상 외인데요. 네, 그렇죠. 그거 좀 우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네. 현재 지금 2024년 1분기를 보게 되면 현재 1위입니다. 와우. 2024년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는 1분기 1위를 찍었죠? 아,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이게 네, 단순히 1위가 네. 아니라 전년도 4분기도 3위이기 때문에 상승세를 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하지만 정작 이제 매달 하는 그런 이제 순위로 봤을 때 달 1위를 한 적은 없다. 네, 그게 여기 이제 단점에 보면 항상 노림수 선수 잘한다. 이 선수 MVP 후보다. 하지만 실제로 개인 성적이 좋지 않은 운이 따르지 않아. 이 부분이 그렇죠. 조금 안타까운 내용이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채팅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테프마 팀장한테는 선택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운을 원하는 팀은 선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안정적인 팀의 운영을 원하는 로코 팀장은 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늘상 전설이라고 하는 시간 여행자 선수죠. 원조 마자기. 아, 네, 이 그렇죠. 선수 기록 네. 화려합니다. 너무나 화려하죠. 일단 대회 성적을 보게 되면 개인 성적 7위, 팀 성적 1위, 4위, 3위. 그래서 전체적으로 팀 대회에서는 그렇게 큰 두각은 나타내지 못했지만 실제로 친선전의 기록을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그렇죠. 2023년 3분기까지 모두 1등이었거든요. 네. 아, 지금 보니까 저긴 2등 하겠네 하고 있네요. 그 1위 임도 분명히 어마어마하지만 1위 율도 와 너무너무 무서워요. 의리의리하죠. 네. 하지만 한 가지 우려란이 있다면 저번 분기 즉 2024년 1분기에는 마자를 쳤던 경험이 없다는 점. 그렇죠. 네. 최 최근에 그나마 마자를 잘 안 걸리죠. 하고 있어서 그게 조금 이제 좀 흐트러지지 않았나, 폼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현재 친선전 기록이 많이 없어서 지금 좀 폼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대회 성적은 하향으로 내려가고 있다. 요런 부분 요 두 그래서 약간 가지가 헷갈리는 조금 부분이 있는데 잘생김이 S인 건 뭐 인정은 합니다. 근데 사실 저것보다 목소리가 SSS가 아닐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프리그 네, 의견으로. 네, 프리그의 의견으로 네, 그렇죠. 네. 저희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프리그의 한마디로도 마찬가지로 MVP 후보 영순위이자 전설인데 과연 이번에도 통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죠.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 여행자 선수가 세 번째 경매로 올라올 텐데 이 선수의 경합이 또 볼만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이제 두 칸씩 내려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네, 겜돌 네. 선수죠. 네, 자, 겜돌 지금까지- 선수죠. 이번이 네. 대회 첫 참가고요. 네, 첫 참가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보면은 지금까지 대회 친선전 기록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준수했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돌아온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두각은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1위율 자체는 괜찮아요. 보면은 1위율은 30%가 넘어가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 쳐서 100%인 것보다 이제 42번이나 쳐서 30%를 얻은 성과가 오히려 더 귀중하고 가치 있는 성과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김대 선수가 마자기를 있어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전략 게임들 하는 퀄리티들을 보면은 좀 공부를 하게 되면은 확실히 실력이 확 올라갈 것 같은 선수예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공격적인 탑법을 구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1등과 4등을 번갈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평균 점수가 좀 낮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전체 기록도 보면 1등 아니면 4등이 유독 나올 확률도 좀 높고요. 그래서 그렇죠. 다크호스로 기대되면서 과연 이번 대회에서 돌풍이 될지 아니면 그냥 선선한 바람이 될지 네, 그런 부분을 이제 기대가 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네, 뭐 아니면 도. 자, 이 선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버라지 다음 선수죠. 점. 꼬라지. 예. 아, 우승 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대회에서 이 선수 놓칠 수 없죠. 이 네. 기록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그렇죠. 포함이 안 돼 있긴 한데 크리스마스 때 제가 케이크를 걸고 한번 대회를 한번 그러니까 개인전을 한번 열었었죠. 짧게 그렇죠. 토너먼트로 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1등을 해서 마르티베 빼면은 다 1등을 했던 선수입니다. 아, 대회하면 사실상 마르티 배도 팀이 뒤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1등을 놓치진 않았어요. 아, 그런가요? 어떻게든 1등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어떻게든 1등을 합니다. 야, 그러면 이때는 뒤에서 1위를 두 번을 한 건가요? 아니죠. 개인 순위가 근데 저 때는 아마 좀 20명이었을걸요? 20명이 네네. 아, 때문에 그럼 안타깝네요. 네. 네, 어쨌든 그 점이지만 어쨌든 1등과 관련된 거는 놓치지 않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실력도 준수한 편입니다. 특히 2023년 3분기 이후로 보면 3등 안에 항상 드는 선수였죠. 그렇죠. 실제로 대회 때만 두각을 드러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능력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그래서 그리고 장점으로도 보면은 올해 망친 선제 메인 스폰서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한 번 더 감사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라지 선수에 대한 적이 더 많다는 점. 아, 그 부분이 아마 요 부분인가 싶어요. 얄미움. 네, 그렇죠. 항상 버라지 선수한테 당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선수들이 꽤 많거든요. 맞죠, 맞죠. 그래서 특히 말투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화가 치밀어 오른다 주는 사람도 있고요. 자,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다른 선수들이 이번에도 킹받게 만들어서 평정심을 잃게 만들어 우승을 또 노릴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다음은 히아 선수죠. 네, 히어 선수는 이번에 세 번째 참가인데 특징이 있다면 그 개인 성적은 사실 다소 아쉬움이 좀 있을 수가 있는 성적입니다만 대회에서 그 개인 성적은 좀 아쉬울 수 있지만 그렇죠. 이제 대회에서 보면 정말 히어 선수는 잘해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 친선전 기록은 조금 하위권에서 놀지만 실제 대회 때는 이 선수 한몫 해낸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잠시만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번에는 히어 선수는 팀 2등하고 개인 1등 하나요? 아,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 한 계단을 더 밟고 올라간다면 개인 1위 가능하죠. MVP로 치킨을 받겠다. 네,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현재 지금까지 기록이 작년에는 좋지 않았는데 현재 1분기 기록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히어 선수가 이제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친선전 기록까지 좋아졌다. 나는 팀에서도 한몫하지만 이제 내 실력도 많이 올라왔다. 충분히 보여줄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히아 선수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한 방을 해줄 수 있는 선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전해요. 와우 뭐. 네, 사실 와우무 해설이야말로 작년과 올해가 가장 큰 차이가 느껴지는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면은 그렇죠. 한마디 해주시죠. 네,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와우 선수가 예전에는 로망파였는데 요즘은 안 하더라고요. 요즘은 정말 그냥 효율적으로 치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맞아요. 방송을 보는 맛이 있었는데 요즘은 없어요. 아, 그 재미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버라지 사실상 좋은 거긴 해요. 팀으로서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방송 재미 같은 경우에 떨어졌지만 개인 실력에는 확실히 향상되었다는 걸 보여주고요. 마찬가지로 프리그 팀장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팀 1등 후보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한 칸씩 올라갔거든요. 아, 그러네요. 이거 최고로 이상적인 경우는 이제 프리그 팀장이 와우무 해설을 영입합 거의 1등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농담입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계속 가면은 특히 올해 성적이 많이 쳤음에도 4등률도 낮아졌고 8등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이거는 상당히 유의미하거든요. 꾸준히 성적이 좋아지고 있죠. 보면은 처음부터 보면은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굉장히 그렇죠. 성장형 캐릭터, 대기만 성형.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르티 선수입니다. 반대로 팀 성적이 4등을 찍을 것 같아요. 아, 이 선수도 어떻게 보면 개인 순위는 괜찮았는데 팀 순위가 점점 하락을 하고 있는 비운의 선수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마르티 선수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프라인 맞아
이기도 하고 뭐 사실 본인이 친선전을 칠 때 보면 친선 쪽에서는 좋아 보이지 않지 대회에서만큼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실제로 친선전 경기를 보면 이 선수가 잘하는 선수일까라는 의문점이 들 수 있어요. 네, 보면은 이게 다 자신의 실력을 자만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저희하고 하고 있을 때 저희를 무시하고 딴 것도 같이 하고 있어요. 멀티태스킹으로 합니다. 그렇죠. 보통 멀티태스킹을 대부분 하거나 네,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딴짓을 많이 하죠. 그렇죠. 네. 친선전 경우에. 아니면 본인이 만들고 싶은 역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이걸 저희 네. 낭만이라고 하는데 낭만파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렇지만 실제 대회에서는 네, 대회에서는 아주 잘해주고 있죠. 좋은 성적을 보인다. 이 부분을 한번 잘 보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르티 선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몫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게 이 부분을 감안하시고 경매에 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점으로는 아재 개그를 자주 하기 때문에 아재 개그에 면역이 없다면 조금 위험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이 점은 이제 트레이닝 팀장이 고려를 해야 되겠죠. 본인의 팀을 넣어서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제발 피하기를 바라면서 안 뽑을 것인지. 아마 안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그러다가 같이 치면은 망하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은 너굴 선수입니다. 너구 네. 선수. 이 선수 훌륭한 기록을 가지고 있네요. 1위 개인 1위. 야, 대단하네요. 그렇죠. 팀 성적도 2등이다. 유독 이번 대회에서는 유추가 되네요. 팀 3등을 할까요? 이번엔? 그러게요. 지금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너굴 선수가 이제 은근히 저평가받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그렇죠.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은 정말 잘하는 선수거든요. 네, 예, 정말 네. 일단은 뭐 근데 맨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정말 모르던 친구였어서 그렇죠. 예전 기록을 보면 실제로는 좋진 네. 않았지만 갑자기 엄청나게 공부를 해서 실력이 각성을 엄청 했죠. 했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뭐 다른 곳에서는 사실 너구 선수가 실력자다 이런 식으로 평가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이제 경매에 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굴 선수도 팀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실제적으로는 어마어마한 포텐이 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하고 경매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스피로 선수입니다. 네, 스피러 선수 같은 경우 다른 의미로 빨간색이 좀 칠해져 있는데 아센데까지도 유일합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아마 안 없어질 것 같아요. 네, 네. 네. 안타까운 기록이죠. 이거는. 거의 주원 글씨처럼 남아 있을 것 같지만 네. 최근에 저도 다른 대회에서 결석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전 더 이상 스피러 네. 선수를 깔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뭐 전과자죠. 그렇죠. 저도 그런 전까지 했기 때문에 하지만 스피러 선수도 기본적으로 기본을 해주시는 선수이고 이제는 그래도 스피러 선수가 더 이상 그 퇴출할 거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세 경기에 대해서 아주 훌륭하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이 퇴출에 대한 내용은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네요. 네, 방금 이제 어떤 팀장님께서 이제 팀 4등을 할 차례가 아닌가 싶은데 순차적으로 때문에 모릅니다. 알 수 네, 없죠. 이 일단- 선수는 4등을 해야 될 시점에 1위를 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이건 또 어떤 규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단점으로는 지금 현재 1분기 순위가 좋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이 기세가 다소 꺾였다라고 보는데 근데 2023년에는 1, 3분기가 좋았고 2, 4분기가 안 좋았다고 쳤을 때 어쩌면 올해는 그거와 반대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아직 그래서 알 수 오히려 없는. 2분기 때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네. 이 선수도 의외성이 SS고 통수력이 SS이기 때문에 언제 그렇죠. 어떤 포텐을 터뜨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팀을 통수칠 수 있다는 굉장히 안 좋은 점도 있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적어도 스피드 선수가 리치에 걸었다면 한 번쯤 이거 무조건 안전하지라는 생각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운과 의외성이 SS이기 때문에 어떤 패로 대기를 할지 예측이 안 되는 선수예요. 네, 그렇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돼지 선수입니다. 배지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만에 대회 참가거든요.
그렇죠. 두 번 이후에 마지막으로 참가한 마르티베 보면 팀 2위, 개인 9위. 준수한 성적이죠. 이 정도면.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성적 자체는 준수하고 이제 딱히 이게 흠이다라고 할 때는 없지만 단점이 있다면 경험이나 이런 경기 자체가 적다는 점이 걸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렇죠. 평균적으로는 기본기는 굉장히 갖춰져 있는 선수이지만 아무래도 전체적인 판수가 좀 모자르다 보니 아직은 조금 알 수 없다. 평가를 제대로 내리기 조금 쉽지 않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맞아요? 특히나 이번 대회에서는 힌트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네. 또 일단 생각을 제가 해주셔야 돼요. 알기로는 돼지 선수는 오프 좀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또 그러면은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글자는 복권이에요. 그렇죠. 일단 게임 센스는 분명히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도 포텐력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이죠. 마지막이죠. 우리의 현장스. 지금까지 대회는 참가한 기록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이번이 첫 참가인데 정말 마작을 많이 쳤어요. 굉장히 많이 쳤죠. 최근. 오. 하지만 그래서 기록은 조금 안타까운 기록이에요. 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판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기록이라고 그렇죠. 봅니다. 어쩔 그래서 수 제가 없이. 같이 많이 쳐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카운팅 SSS는 어떤 거인가요? 이것은 현장 선수와 많이 친선전을 해본 사람들은 알 테지만 항상 나옵니다. 하나, 그렇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블럭을 세는 네. 소리죠. 그렇죠. 이게 현장수 선수가 이제 도미니언 해설이 말했던 그 오블럭 이론을 정말 충실하게 잘 따라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하하. 그렇죠. 배패를 하나 받을 때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외치는 현장수 그래요? 선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오블럭 이론을 정말 잘 따라가는데 네. 이제 블럭이 5개 넘어가는 경우에 6을 세기도 해요. 네, 여섯, 일곱까지 나오는 걸 제가 종종 보긴 했지만 이거 그러면은 아무래도 내가 뭐 버버해야 되지가 납니다. 네, 그때 되면 이제 시간을 한 10초 이상 쓰게 되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네, 요즘에는 6이 잘 들리지 않는다라는 소문도 있고 그렇죠. 정말 한 방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거는 최근 며칠 전에 나온 정보인데 어제였죠? 불과 이제 3각 한번 시원하게 성공을 했던 그래서 이번에 기세로서는 맞다. 어떻게 봤다. 나도 봤다. 네, 그래서 오늘 기세로는- 새벽이었죠. 네, 그렇죠. 오늘 새벽이기 때문에 기세는 현재 다른 선수들보다 제일 좋습니다. 지금 운이 지금 현장 선수에게 모여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대회에서 어쩌면 이거를 위해서 영만을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이론이 있거든요. 영만을 하면 대회를 망해요. 그렇죠. 그런가요? 예, 네. 일단은 노림수 선수가 매번 대회 때마다 딴 데서 영만을 한번 하고 와가지고 대회를 다 축썼어요. 그렇죠. 그게 좀 그렇죠. 걱정거리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우리 12명의 선수를 한번 만나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경매를 시작해 시작하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시 채팅은 팀장님들 4분 제외하고 이제 네. 채팅은 잠시 뭐 카톡에서 하시던 그런 것도 네. 방법인 것 같아요. 잠시 채팅은 좀 나중에 해주시는 걸로 하시고요. 자, 이제 윈터 선수에 대한 경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터 선수는 아쉽게도 상세 분석이 없어요. 왜냐면 한 판도 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서 분석을 해야겠다 그게 만들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 화면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전 네. 화면 그러니까 바로 전이요. 바로 전.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 요 기록을 내용을 봐야 될 한번 것 같긴 한데 보시면서 요 내용도 사실 보기가 쉽진 않죠. 왜냐면 통과제리 친선전에서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가 어떻게 말을 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4코 1까지 올라갔다는 점 그렇죠. 기본적인 실력이 있는 선수라는 게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렇죠. 일단 자코 1이다. 이 선수가 자코 1이다. 랭킹전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기본기는 당연히 갖춰져 있는 선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인지하시고 자, 경매 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네, 채팅으로 포인트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각 팀장님들. 아, 오. 3, 바로 30 30 올라갔어요. 포인트가 30 나왔어요, 이상으로 바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31포인트. 31. 35. 기권이면 안 쓰셔도 됩니다. 네. 네. 자, 추현인 팀장 35. 37 태포마 팀장. 오, 상당히 일단 비교적 높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00포인트밖에 없기 때문에 3명을 역임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3분의 1은 넘겼어요. 네, 벌써 3분의 1을 넘겼죠. 자, 추유린 팀장 38포인트. 38포인트. 더 없나요? 네, 38포인트. 자, 2번 더 외치고 마감합니다. 추유린. 아, 39포인트. 갑자기 39포인트 뛰어들었습니다. 나왔어요. 초반부터 과열된 양상이 좀 보이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잘하는 선수가 초반에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이제 이런 양상을 띌 것 같아요. 기록은 없지만 이 선수 착호다. 데려가야 된다. 지금 그렇게 보여지죠. 자, 네, 프리그 올라가본 팀장, 사람 알거든요. 정말 네. 어렵습니다. 자꾸 다는 것도. 프리그 팀장 39 더 없으면 2번 더 외치고 마무리합니다. 39, 39. 39, 39. 마무리합니다. 네. 자, 이로써 윈터 선수는 프리그 팀장이 39포인트로 낙찰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기록은 누가 하나요? 림수 제가 할까요? 네, 그럼 기록 좀 부탁드릴게요. 저 화면 계속 몇 유지를 포인트 해야 돼서. 떴는지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네. 그럼 그 다음은 이제 노림수 선수 2번째 경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 진행에 앞서 상세 분석이 있는 사람은 잠깐 동안만 상세 분석의 내용을 보여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제가 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일단 이제 500국이 넘게 쳤으면서 2.4 이하로 평균이 내려갔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실력은 좀 갖춰졌다라고 봐도 제가 제 말하니까 좀 쑥스럽긴 한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력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봐도 되고요. 그렇죠. 평균보다 이미 높죠, 육각형이. 네. 그리고 이 선수의 특징이라면 서에 강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자리 좋죠. 반대로 북자리에서는 이제 불리했는데 이 점은 이제 앞서 도민 해설님이 말했던 대로 북가였을 때 뭐 좀 불리한 부분도 있다는 것도 감안해. 아니에요. 북이 제일 좋아요. 북이 제일 좋나요? 소비 아리에다가 그러니까 아가리 도매가 있기 때문에 북이 제일 유리하고 지금 거꾸로 돼 있어요. 이거. 아, 그렇군요. 남서순인데 좋은 자리가 북동남 서순인데 거꾸로 돼 있어요. 네, 한마디로 이거 좀 특이한 좋게 말하면 특이하다는 거고요. 안 좋게 말하면 이상한 선수다라고 보면 되는데 순열 같은 이제 근데 4등이 많아서 아무래도 2등이나 그런 비율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순열이 좀 안 좋지 않나라는 것도 해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네, 하지만 눈여겨볼 만한 게 영만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예요. 네. 그렇죠. 영만이라는 별명이 있긴 있죠. 그렇죠. 특히 4강각을 7번을 이제 친선전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패보가 아무래도 커트를 모으는 패보가 있다는 정보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요일배 성점에서 토요일은 좋지 않았다. 점 네, 감안을 그렇게 하시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 대회 시간대 시간에는 잘하네요. 대회 시간에는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대회 시간대에는 그나마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을 하시면서 경매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자, 경매에 그러면- 들어가는 동안 이제 정리하면 될 것 네. 같고요. 자, 이제 노림수 선수의 경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제출해 주세요. 38부터 나왔습니다. 자, 프리그 선수 30, 추유린 38 나왔습니다. 자, 태포마 39, 프리그 40, 추유린 45. 45까지 확 올라갔습니다. 와, 너무 45, 높은데? 46, 465. 46, 50. 와, 50? 반을 썼어요. 좀 불안해지거든요. 이 정도면 무시무시한 점수죠. 반을 제출했어요. 한 선수에게. 52. 52. 야, 이거 시작부터 너무 과열되죠. 53. 53. 추유린 팀장 53. 54. 54. 자, 점점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54 다 없나요? 자, 로코 팀장 54.
두 번만 더 외치겠습니다. 54. 자, 54 더 없으면 낙찰합니다. 자, 로코 팀장이 노림수 선수를 54포인트로 낙찰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과열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 다음 선수가 남았는데, 자, 과연 어떻게 더 과열이 될지 시간여행자 선수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시간여행자 선수 하면은 전설이다라고 하는데 그 전설이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현재 통과제 리방에서 유일하게 5단인 선수. 그렇죠. 유일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5단은 유일합니다. 제일 높은 유일한가요? 네, 어쨌든 5단은 제일 높은 선수이기도 하시면서 되고요. 평균 승률은 2.33로 이제 500공이 마찬가지로 넘으면서도 평균 승률이 좋은 수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자리 승률 같은 경우는 사실 동서북이 다 2.4대로 비교적 준수한 편이지만 유독 남자리에서 막강한 면모를 보여주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리가 2.1인 거는 남자리 앉았을 때 뭔가 있나요? 뭔가 패산의 가호를 받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2위율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 시간대에.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남자리에 앉았다. 이 판은 상당히 힘들겠구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요일별 승점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이 비교적 좋지 않았지만 일요일은 정말 막강했습니다. 네, 잘하시는 분들 다 일요일이 강하시네요. 그렇죠. 보면 대부분 다 일요일 날 점수가 좋은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시간대별도 보면은 9시에는 다소 좋지 않았지만 10시 이후로 서서히 기세를 회복해서 특히 밤 11시가 되면은 400점이 넘는 점수를 기는데 이게 46판밖에 안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정말 막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라고 네. 보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 두 번째 자. 경기로 무조건 내보내야죠. 이 정도면. 그렇죠. 이러면 그렇죠. 일요일 날 두 번째 경기에 아마 붙박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징으로는 소사이, 현재까지 유일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소사이를 1회 영원했다는 점 감안을 하면서 지금부터 시간 여행자 선수에 대한 경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제출 해주세요. 40, 55. 55 나왔어요. 55, 여기서 100 받고 시작하는 사람이 없네요. 58. 와, 왜냐하면 이제는 경매가 한 명만 신경 쓰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2명, 3명 구해야 합니다. 앞으로. 일단 62 나왔어요. 네, 추유린 확 팀장 올라갔죠. 62포인트. 고민하시나요? 다른 분들 이제 62포인트. 로코 선수는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쵸. 62는 이제 참여가 안 되죠. 일단 55에서부터 예. 태포만 말고 그럴 사람이 없대요. 근데 자. 사실 태포 같은 팀장이 포기를 선언을 하면서 이대로 62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추유린 팀장 60이 더 없으면 마무리 합니다. 네. 자, 추유린 팀장 시간 여행자 선수 낙찰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은 본인을 제외하고 가르칠 교관님 한번 모셔왔죠. 그렇죠. 이건 뭐 바지 사장 제대로 데려온 느낌이죠. 네, 다음 이제 겜돌 선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겜돌 선수도 평균보다 윗도입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번에 사다리 타기를 하면서 느낀 건데 물론 잘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해설로 갔던가 팀장으로 가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팀한 경기에서 겜돌 선수가 이번에 새로운 윈터 선수를 제외하고 제외하고 네 번째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겜돌 선수의 성적이 마이너스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 말은 즉슨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성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이건데 자리 순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선수와 비교했을 때 판수가 적어서 여전히 통계적인 신뢰도가 낮다고 보지만 서열에 앉았을 때 이하로 내려갔다는 점은 그래도 눈여겨봐야 될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 선수와 만났을 때 서에 있다. 몸을 사려야죠. 그렇죠. 서자리에 있었을 때 유독 강했는데 반대로 이제 동자리에서는 그냥 평가가 안 좋지만 유독 북자리에 앉았을 때 3등, 4등 비율이 높았습니다. 네. 물론 판수가 좀 낮아서 이게 유의미한지입니다만 그리고 남자리에 앉았을 때 이거는 판수가 좀 많아서 그나마 믿을 만한데 꼴찌가 거의 절반이 육박했다.
자, 서자리 외에는 좀 힘을 못 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앞서 설명했듯 이 선수는 1등과 4등의 비율이 유독 높기 때문에 모 아니면 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공격적인 마적을 추구하는 선수. 자, 이 선수에 대한 경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제출해 주시죠. 자, 경매 시작했습니다. 겜돌 선수. 네, 일단 어떤 움직임도 보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눈치 싸움인가요? 이 정도면은 얼어붙은 걸 떠나가지고 렉 걸린 거 아닌가 우려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지금 제 말 잘 들리죠? 그렇죠. 아직 뒤에 강자가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아,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앞에 같습니다. 나오면서 네. 지금 예. 그렇죠. 이거 눈치 싸움이 상당한 느낌이죠. 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5초 세고 네. 이탈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5초 카운트 오. 진행합니다. 네. 5, 4, 3, 3. 2, 1. 네, 일단 유찰이 자, 되었습니다. 겜돌 네. 선수는 일단 유찰로 그 현장 선수 뒤에 다시 재경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다음은 이제 버라지 선수죠. 아까 앞서 설명했더니 버라지 선수는 우승을 많이 해서 경력자다라고 했지만 실제 기록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렇죠. 대회에서도 강하고 친선전에서도 강한 버라즈 선수죠. 네. 그렇죠. 와, 지금 보니까 뭐 토요일, 일요일 뭐 시간대별 다 좋네요. 그렇죠. 이 선수는 어떻게 보면 약점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부분의 기록이 정말 괜찮기 때문에 이 선수 데려가면 정말 든든하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 선수를 일요일 첫 경기에 이제 만나게 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할 것 같아요. 도망쳐야죠. 일요일 첫 경기는 정말 무서울 것 같고 특히나 대회에서는 실력을 또 쉽게 발휘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셔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버라즈 선수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제출해 주세요. 40 나왔습니다. 프리그 팀장 40, 그렇죠. 아까 전에 45 나왔습니다. 46. 그렇죠. 프리그 팀장은 놓치면 안 되거든요. 자, 프리그 팀장 46. 지금 현재 테포마 팀장과 프리그 팀장 예. 경합 붙고 있어요. 50포인트. 네, 일단 최유린 팀장은 못 들어올 거예요. 로크 자. 팀장도 못 들어갑니다. 네. 불의 대결. 두 팀장 간의 싸움이죠. 자, 프리그 팀장 50. 더 없나요? 테포마 팀장. 자, 그럼 두 번만 더 외치고 경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그 팀장 50. 자, 50 낙찰합니다. 자, 버라지 팀원을 프리그 팀장이 50포인트로 낙찰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희야 선수. 네, 희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율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좋지 2.5보다는 조금 높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앞서 이야기했듯 대회에서만큼은 정말 10분 그 본인이 가진 실력 이상으로 성적을 낼 수 있는 정말 무시무시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대회에서만큼은 1인분 이상을 해낸다. 그런 선수죠. 네, 그렇죠. 다만 이제 요일별 승점이나 시간대별 승점에서는 다소 디스어드밴티지, 즉 불이익이 있다는 정도는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본 통계는 서자리에 앉았을 때 꼴등 비율이 유독 높았어요. 그렇죠. 요 네, 부분이 조금 네, 이 부분은 좀 우려 어느 자리에 대한 개인적 특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희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대회를 통해서 한층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약을 해줄 수 있는 기대가 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희야 선수에 대한 경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제출해 주세요. 11 나왔습니다. 프리그 팀장 11, 추유린 팀장 13. 그렇죠. 자, 13 13이 나왔습니다.
자, 추유린 팀장 13 더 없나요? 아마 프리그 팀장님 지금 제 마지막 포인트 다 쓴 거 아닌가요? 11이? 네, 그렇죠. 10일 이상으로 제출할 수가 없죠. 네, 그 부분은 한 번씩 좀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 끝나면은 제가 중간 포인트. 네. 자, 추유린 팀장 13포인트 더 없으면 두 번만 더 외치겠습니다. 13포인트 13포인트. 마감합니다. 네,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유린 팀장이 희야 선수를 13포인트로 낙찰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또 이로써 시간 선수와 또 같은 팀이 되게 되었네요. 그렇죠. 아, 이 정도면은 또 같이 만들어 주었네요, 추유린 선수. 그렇죠. 아, 이 정도면은 그건데 이쯤에서 중간적으로 이제 포인트가 얼마나 남았는지 보자면 먼저 로코 팀장 같은 경우에는 46포인트가 남아 있고요. 네. 추유린 팀장은 25포인트, 네. 그리고 프리그 팀장은 11포인트, 그리고 태포만짱 팀장은 아직까지 아무도 영입하지 않으면서 100포인트 온전히 보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지금까지 몇 명 선수가 영입이 됐죠? 네, 지금까지 이제 5명의 선수가 영입되었죠. 네, 이제 7명의 슬슬 선수가 남아 있습니다. 중반으로 접어듭니다. 자, 그다음은 전해요. 네, 그렇죠. 아, 이게 통계를 정리하다가 와우 해설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로는 그래프가 평균이랑 너무 유사하다. 라고 했는데 평균의 사나이네요. 그렇죠. 평균과 난 다를 게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네, 평균 승률 같은 경우는 앞서 말했듯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평균 승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5 이하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리 승률도 보면은 동자리에 앉았을 때 가장 좋았고 남자리에 앉았을 때 반대로 좋지 않은데 그 비교적 그 격차가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네요. 남자리에 비교적 좋지 않네요, 성적이. 네, 그렇죠. 그리고 요일별도 좀 명확하게 갈리는데 토요일은 좋았고 일요일은 좋지 않은 편이었어요. 너무 명확하네요. 그리고 시간대별도 밤 9시는 좋고 밤 10시는 좋지 않았어요. 이러면 9시 반 승부에는 어떤 쪽이 좋은 건가요? 야, 어렵네요. 일단 기록이 되는 순간이 게임이 끝나고 나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20 쪽에 첫 경기가 좀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아, 대회 때는 그렇죠. 힘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겠군요, 그러면. 뭐 반대로 말하자면은 이제 밤 10시에 버티다가 밤 11시가 되면은 그나마 희망이 있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준이 너무 명확하고 이거 내가 바로 기준이다. 내가 날 이제 중심으로 정렬해라는 데이터였는데요. 어쨌든 그쵸. 와우 해설에 대해서 지금부터 기준. 경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포인트, 21포인트, 22, 2포인트, 30, 30, 30, 30 네. 더 이상 없는가요? 태포마짱 팀장 30포인트 나왔습니다. 더 없나요? 30포인트. 자, 네, 태포마 팀장 어, 30, 31. 31포인트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추유린 되면 치고 있는데 지금 추유린 팀장은 점수가 모자르죠? 모자라요. 네, 25포인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 경매 진행이 안 됩니다. 만약에 하여튼 남아 있는 포인트가 이제 더 이상 걸 사람이 없다 싶으면 바로 끊어 주세요, 그냥. 네. 그래서 지금 두 분의 경합이 어떻게 더 일어나는지. 자, 31포인트. 32포인트 나왔습니다. 네, 두 분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로코 네, 팀장과 현재 태권장 두 분의 팀장의 싸움인데, 자, 32포인트, 33. 33포인트. 계속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럴 선수가 아닌데 말이죠. 일단 3분의 1에 도달했거든요. 자, 36포인트. 36포인트 나왔습니다. 이거 출혈이 너무 심한데요. 36포인트. 네. 자, 36포인트 더 없나요? 37포인트. 37포인트. 자, 빠른 진행을 위해서 바로 세 번만 외치고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37. 좀 기다려달라는 네, 알겠습니다. 계산 중인가 봐요. 계산 중인가 봐요. 알겠습니다. 네.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계산을 하나 봐요. 45분이 되면 그런 카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도 좀 길긴 하거든요. 네. 네, 뭐 개인 사정이 잠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40까지 40포인트 나왔습니다. 안정적으로 한 명 더 가져가겠다.
그게 그럴 수 있는 포인트가 40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자, 40포인트 로코팀. 야, 41포인트. 41포인트 야. 나왔습니다. 자, 41포인트 더 없나요? 41포인트. 아, 미안하다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미안하다 나왔습니다. 자, 네. 41포인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41포인트, 41포인트, 41포인트. 네. 네, 이렇게 해설진의 95포인트를 쓴 노코 팀장이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 네. 다음은 마르티 선수. 네, 마르티 팀 이제 선수 같은 경우에도 평균 승률은 2.58이지만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친선전 기록과 대회 기록이 상당히 갈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기록이 다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기록에 대해서는 이게 맞다라고 말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네, 해요. 그리고 일단은 오프에서 많이 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번에 힌트 없으면서 굉장히 강세를 보일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이 아무래도 오프 많이 치는 선수들에게 굉장히 좀 유리한 작용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점을 알고 지금부터 경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제출해 주세요. 자, 11포인트 11포인트. 올인이죠. 25. 자, 25 태포 맞짱. 네, 25면은 끝입니다. 왜냐면은 가장 높이 쓸 수 있는 선수가 추리닝 팀장이 25기 때문에. 아하, 그러면 태포마 팀장 25포인트로 빠르게 경매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자, 최유린 선수가 25로 안 가져갈 거기 때문에 26을 해야 돼서 안 됩니다. 다음 사람 거를 해야 돼. 다음으로 낮은 사람 거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았나 전략적으로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너굴 선수입니다. 네, 너굴 선수는 친선전 기록이 2.6으로 다소 좋지 않다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제 동자리와 북자리에 있었을 때 그 격차가 다소 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3등과 4등 비율이 좀 아무래도 북 자리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지 않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일별 성적이나 시간대별 성적 같은 경우에도 다소 좋지 않은 듯한 점수가 나오긴 했지만 이 선수의 강점은 다른 곳에 가면 나름 실력자 평가를 받고 나름 그리고 여기 있는 기록들이 대부분 다 그러니까 너굴 선수가 이제 마닥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들하고 같이 쳤을 때 나왔던 기록들이라 그렇죠. 최근에 폼이 올라온 성적은 반영이 되지가 않았어요, 별로.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서는 이제 대회에서 노골 선수가 활약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경매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너굴 선수에 대한 경매를 시작합니다. 하겠습니다. 자, 올인 나왔고요. 25 아, 25. 태포 태포 선수가 맞짱. 빨랐죠? 태포맞짱 선수가 빨랐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대로 낙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포맞짱 선수가 25포인트로 낙찰 받습니다. 다음에 50으로 또 원하는 사람 딱 먹겠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렇죠. 자, 포인트 그러면 준비를 잘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피로 선수 네, 경매를 스피너 시작하도록 선수 하겠습니다. 네. 설명 안 해도 되나요? 예,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없나요? 예,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피너 선수 500곡이 넘었으면서 이제 평균 승률 같은 경우는 2.5에 근접해 있는 선수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몫을 해낼 수 있는 선수고요. 서너 자리에 마찬가지로 이게 반대였네. 원래 순서가 이게 좀 저 처음 듣는 이론이라서. 그렇죠. 지금도 반대죠. 북동 네. 남서입니다, 원래. 아, 북동 요것만 바뀌었네요. 네. 그렇죠. 제가 완벽하게 반대인 거고요. 네, 스피너 선수도 서자리에 있을 때 비교적 좋고 북자리에 있을 때 안 좋은데 이게 북자리에서는 3, 4등 비율이 비교적 높고요. 남자리에 있을 때는 유독 4등 비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일별은 토요일도 넘어가는데 일요일이 유독 좋지 않았고 시간대별은 밤 10시에 진행되었을 때 유독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을 하고 있는데 영만 기록이 참고로 이 선수도 다소 있는 선수예요. 아, 그렇죠. 이 선수도 낭만 많이 추구하죠. 그렇죠. 낭만을 추구하면서 지금까지 통과 제리 마작방에서 유일하게 국민 영만 3번을 다 해본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오, 이거 평균적인 대단하구만. 기록도 평균과 유사할 정도로 기본기는 탄탄한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4등 회피율이 조금 낮긴 하지만 그 부분만 제외를 하면은 어느 정도 괜찮은 선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스피너 선수에 대한 경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제출
네, 25, 올라왔어요. 15. 25포인트 최유린 프리 선수. 선수 계속 11 받고 있어요. 네. 윤치현 선수 25하고. 자, 태포맞짱 선수가 25 이상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이대로 마무리가 될 내용인데요. 자, 태포맞짱 팀장 네,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유린 25로 팀장이 낙찰. 마지막으로 25포인트 낙찰 받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깔끔하게 자기 포인트를 다 쓰고 이제 마무리가 되었네요. 네. 자, 그 다음은 돼지 선수죠. 레아지 선수. 자, 안타깝게도 데이터가 부족하여 상세 분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전체 제가 데이터를 뽑는 기준을 40곡 이상으로 보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40곡이라는 이 기준에 미달되어서 제가 상세 분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개인적인 성적이라든가 팀 성적, 대회 성적 뭐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잘 치는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어느 정도 자기 몫을 해낼 수 있는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돼지 선수에 대한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해 주세요. 자, 포인트 제출 해주세요. 제출 아무도 하세요. 없나요? 시간 네, 관계상 멈추시고 넘어가는 네,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토세로 돼지 넘어가겠습니다. 선수는 다시 한번 갬돌 선수 뒤로 일단 유찰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은 현장스 선수죠. 네, 그렇죠. 현장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작을 4분기 때부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마작을 쳤던 선수가 마작은 정말 유사할 정도로 마작을 경험은 많이 해왔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했듯 아직 실력이 본인의 마작 패버 스타일이나 그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쳤기 때문에 기록 자체는 다소 좋지 않다라고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배워나가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기록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선수의 그나마 강점이라면 그 자리 순율이 딱히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 동자리에 앉았을 때나 북자리에 앉았을 때 큰 차이가 없다. 즉 고른 성적은 이제 고르게 본인 플레이는 하는 선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기복이 영만율이 높아요. 없다만 이 해도 정도면은 네. 영만율이 3각을 2번이나 했네요. 굉장하네요. 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00판 쳐야지 영만 한 번 할까 말까인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뭐가 되죠? 400번 만에 네, 역번에 2번 했어요. 어쩌면 제 뒤에 후회가 나타났다라고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토요일과 밤 11시 성적은 좋지 않았다. 상성이 좋지 않다. 그렇네요. 는 점도 고려해야 되고, 또한 현장스 선수 같은 경우는 자기가 화려하는 거를 이제 사실 며칠 전에 이것도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추인 선수가 동하고 남하고 붙고 다 설을 기다리고 있을 때 다들 무서워서 설을 못 내고 있는데 설을 내고 리치를 걸고 화려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만큼 강심장이다라는 점만 일단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장스 선수에 대한 경매 시작합니다. 네, 그렇죠. 태포마 선수 끝났습니다. 바로 가져갑니다. 끝났습니다. 네, 태포맞짱 선수가 25포인트로 현장스 선수를 데려가면서 현장스 네, 선수의 마무리- 경매 끝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겜돌 겜돌 캔류 선수. 선수 자, 이미 설명을 한 번 다 드렸기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바로 네, 경매를 바로 진행하면 되는데 사실 이건 프리그 팀장이 결정하는 문제라서요. 그렇죠. 자, 경매 시작. 내가 가져가겠다 안 가져가겠다 합니다. 네. 그렇죠. 내가 가져가겠다. 그러면 가져가는 거고 가져가지 않겠다. 그러면 둘다 안 가져가겠다 하면은 자동적으로 만약에- 없어요. 그럼 얘기 만약에 이번에도 이제 되고 다음 선수 또한 경매가 진행되지 않으면 랜덤으로 넣겠습니다. 랜덤은 안 되겠죠. 어차피 그러니까 다음을 그러니까 먹으려고 둘 다 다음을 만약에 안 먹으려고 되는 하는 거기 이야기입니다. 네네. 네네. 네. 가져왔습니다. 그럼 오, 자동적으로 자, 프리그 로코 팀장 팀장이 5. 포기를 하는 건지 그걸 아직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네, 자, 빠르게 프리그 팀장 포기인지 아닌지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숫자로 빠르게. 쓰죠. 네네. 알겠습니다. 아, 자, 네. 그러면 이대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네. 로코 팀장이 갬돌 선수를 영입을 하고 프리그 팀장이 돼지 선수를 영입하는 걸로 경매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지금 각 팀장들이 선수를 어떻게 영입을 했는지 노림수 해설위원이 한번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일단 그 공지를 이따가 다시 하겠지만 네. 먼저 로코팀 같은 경우에는 먼저 과분하게도 일단 저를 54포인트 좀 절반 넘는 이제 포인트로 일단 모셨고 다음은 또 와우 해설위원을 41포인트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5포인트로 겜들 선수를 데려오는데 성공을 하면서 해설진과 전략가를 일단 하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 팀을 구성하는 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추유린 팀은 어떻게 인원 구성이 됐을까요? 일단 추인 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설이자 나는 최강자 중에 한 명이라고 손꼽히는 시간 여행자 선수를 가장 비싼 포인트, 즉 62포인트를 투자하면서 데려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포인트로 비교적 좀 저렴한 가격으로 히아 선수 대회에서 강자 보이는 히아 선수를 데려오는데 성공을 했고요. 마지막 25포인트로는 피러 선수를 데려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요렇게 세 명의 팀이 정해졌고요. 자, 그 다음은 태포맞짱 팀은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네, 태포마창 선수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경매를 잘 참여 뒤에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선수를 25포인트로 쏙쏙 뽑아왔는데요. 마요티 선수를 25포인트, 너굴 선수도 25포인트, 마지막으로 현철수 선수까지 25포인트를 만들면서 아무래도 팀명을 25포인트로 지어야 될 것 같은 팀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렇죠. 기다리다가 내가 원하는 선수는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하겠다. 이런 전략이 유효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프리그 팀장. 네, 먼저 프리그 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터 선수, 즉 처음으로 참가한 윈터 선수를 39포인트로 성공했고요. 그 뒤에 이제 우승 청부사라고 할 수 있죠. 버라세 선수를 50포인트 하는 거금을 투자하면서 데려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대지 선수를 6포인트로 가져오면서 이제 마찬가지로 팀 구성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시간에 걸친 경매는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각 팀장님들의 오늘 경매가 과연 성공적으로 되었는지 어떠한 생각으로 이런 팀원들을 이런 팀원분들을 영입을 하게 됐는지 그런 소감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역순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프리그 팀장님 자리 계십니까? 예.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멤버들에 대해서는 딱히 불만이 없고요. 네. 이제 스케줄링을 얼마나 잘 짜느냐의 관건일 것 같고 기본적으로 다 어느 정도 준수한 실력을 갖춘 멤버들을 뽑지 않았나 해서 크게 불만 없고 만족스럽습니다. 아, 그러니까 본인이 원한 선수를 영입에 성공을 했다. 요렇게. 저는 애초부터 이 멤버 영입 자체에 딱히 어떤 선수를 뽑겠다라는 것 자체를 정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맞춰 영입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팀장인 태포맞짱 팀장님 자리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뽑고 싶었던 멤버로 딱 뽑았고요. 노림대로 성공했다.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약속대로 남은 25번 산에게 죄송한데 잠시 제대로 사운드가- 들리지 않아서 네네. 남은 25포인트는 5번째 멤버인 패산에게 약속대로 처음에 말했던 이야. 재물이 하지만 예, 그래서 25포인트는 패산의 제물로 바치겠다. 네, 맞아요. 대회를 위해서 재물까지 바치는 태포맞짱 팀장의 선언이었습니다. 자, 다음 추유린 팀장님 자리 계십니까? 네,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이번 팀 엄청 마음에 들어요. 저 저 원래 네. 2명은 정해져 있었어요. 누구누구죠? 시간 씨랑 희야 씨요. 예. 아하. 들을 데려가겠다. 그대로 데려갈 거예요. 네. 블린 씨만 빠져버렸네요. 어찌다 보니. 그렇죠. 그렇죠. 저번 팀이었죠. 네, 저희 팀이었는데 원래. 그러면 추유린 팀장도
다른 팀장님들과 마찬가지로 피로 유리는 성공적인 시간이야. 와. 저 저거 마음에 드는데요? 이번에도 왠지 희한 선수 엄청 고생할 것 같은데 자. 실력 진짜 대단하네요. 미리 애도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로코 팀장님 자리 계십니까? 네.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맨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이제 패가 안 좋을 때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 분으로서 노림수님을 조금 이제 염두를 두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아하.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님의 경우는 이제 경쟁이 빡빡한 걸 이미 사전에 들었기 때문에 또 시간 여행자님의 대적자로서 노림수님을 생각을 하고자 했었고요. 아하. 네네. 네. 그다음에 와우무님의 경우는 이제 단점이 있다는 명확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단점을 케어해 줄 수만 있다면 노린수님만큼 기대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좀 부담이 되는 네, 멘트였네요. 부담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네. 마지막으로는 캔두 선수는 뭐 포인트가 아무래도 가장 적게 남겼다 보니까 선택을 하기가 좀 어려웠죠. 얘 선택을 하기가 좀 어렵긴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갬돌 선수도 공격적인 성향만 고쳐지면은 사실상 안정적인 운영 이번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회를 하다 보면 안정적으로만 할 수는 없고 공격적인 사람 한 명쯤은 있어줘야지 이제 점수를 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이게 운에 맡겨보겠습니다. 수비와 네. 공격을 철저히 분리를 하는 그런 또 예상을 좀 하셨군요. 네. 하지만 로코 팀장님이 잊고 있는 사실인데 사실 이 세 명이 원래 낭만파거든요. 그렇죠. 낭만파거든요. 자, 어쩌면 이렇게 그러면 낭만파 수작이 이게 큰일 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낭만파 수작끼리 모였어요 지금. 여기 원래 낭만파였거든요 세 명이.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각 팀장님들의 성공적인 팀 영입 얘기를 잘 들어보았고요. 자, 그럼 이제 각 팀장님들은 각 팀원들을 따로 디스코드 아니지 그 따로 이제 톡방을 예, 만들어서 톡방을 만들어서 초대를 해주시고 다음 주 토요일 1경기 전까지 각 팀원의 각 팀의 팀 이름을 좀 만들어서 제작진에게 운영진에게 좀 알려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번 프리급의 통과제리 F리그 2기 여기까지 해서 경매를 모두 마쳤는데요. 어떻게 잘 상황리에 맞춰졌는지 각 해설위원님들 한마디씩 좀 부탁드립니다. 말이 많이 꼬이네요, 이런. 먼저 저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이번에 오랜만에 대회였다 보니까 좀 자료 준비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고생을 했던 부분도 있고 뭐 이번에 해설도 뭐 어찌 보면은 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들어주셨고 준비했던 자료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만족스러울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 대회 중계나 참여하는 플레이어로서도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도미니언 포인트입니다. 네, 일단 네네. 네, 일단 저도 네 오랜만에 대회를 열게 돼서 재밌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재밌게 쳐주시길 바라고 네 화이팅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번 대회 최대 스폰서인 도미니언 스폰서의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네. 프리급의 통과제리 F리그 2기 경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끝.